우리 송 목사님이 그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저희한테는 참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을 그 송 목사님 뭐 토크 콘서트라고 표현도 해주셨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우리 송 목사님 책임은 아닐 것 같고 제 책임일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이제 오늘 그 저희 입장에서는 그 참 그 감사한 그런 그 원래 포럼이 되겠습니다. 김영세 선생님, 그 저희가 그동안은 그 뭐 신학과 기독교를 아우르는 그 다양한 주제를 그동안 저희가 원래 포럼으로 그 벌써 8년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그 영역을 넘어서 그 예술, 미술까지는 저희가 차마 저희 주변에 그런 거를 뭐 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김영세 선생님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김영세 선생님을 알게 돼서 원래 포럼에까지 모실 수 있게 돼서 저희로서는 아까 송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여기 왜 나와 있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하나는 우리 김영세 선생님은 미술을 하시는 분인데 미술을 직접 하시는 분에게 혼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저희들이 질문할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무례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뭐 신학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는 또 여기 사실은 뭐 여기 미술 전공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대다수의 분들이 미술은 잘 좀 멀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 대화를 좀 돕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미술보다는 뭐 예술의 역사나 이제 그리고 미학의 역사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조금 아는 면이 이제 있는데, 그래도 저는 미술을 가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술에 대해서 남이 쓴 거를 읽는 거는 제가 잘 하는데, 그래서 뭐 미술 전시회를 찾아다니거나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 한 적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오늘 모임 준비하면서 우리 김영세 선생님의 그림 인터넷에 있는 것 또 직접 제가 어떠한 개인의 그림을 단기간 그렇게 많이 본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도 아주 뭐 각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모임, 원래 포럼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오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뭐 알고 싶은 게 뭐 몇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김영세 선생님의 미술 작품 를 직접 보고 그 작품 재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그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미술에 대한 인간 화가 김영세에 대한 그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좀 좋지만, 또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이런 김영세 선생님의 이제 그림을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또 20세기의 미술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것도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김영세 선생님 그림 2개 정도를 직접 갖다 놓고 그 대화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도 하시고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시간을 마련하겠고요. 그리고 끝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시간 봐가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미술 홍대 미대 네. 나오셨고 나는 미술이다. 미술이 나의 인생이다. 내 길은 이거다. 그런 생각은 처음에 언제 들게 들으셨나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드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다양한 그런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계기, 미술을 내 인생이 미술로 완전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는 언제쯤이었습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미술이 내 인생이다. 아직 못 해보셨어요?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질문자의 첫 질문부터 약간 포인트가 어긋나는. 우리 리허설 안 한 거 아시겠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 미술대회에서 입전을 꽤 많이 했고 중학교 1학년 미술반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미술 선생님 짝사랑했습니다. 제가 또 동료들보다 조금 나았던 모양이에요.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칭찬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게 칭찬은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한다죠. 제가 춤을 추면서 중학교 3학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미술이 내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못했겠죠. 못하셨고. 또 고등학교 3학년 재수 한국의 입시 교육이 그러하듯이 대학만을 향해서 학교, 학원, 화실 아침에 6시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들어오는 생활을 4년 했고요. 그때 당연히 미술이 내 인생이다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 5년, 휴학까지 5년. 그때는 이제 그림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그릴 것인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림이 나도 모르겠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주제는 너무 심오한 주제를 붙여놓고 나도 모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그림과 비슷하고 저기 야스파의 마티스와 비슷하고 저기 누구 비슷하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비슷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작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라면 못하는데요. 하룻밤 자고 하룻밤 안 자고 하룻밤 자고 하룻밤 안 자고 3일을 안 자고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작업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동안에 그림이 내 인생이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제가 질문 잘못 드린 걸로 알고 그런데 이제 20년 졸업하고 20년 흘렀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시카고에 왔는데 결혼하고 이제 2년이 조금 넘게 보내는 동안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 엄마 말씀이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고 해줍니다. 남편을 어떻게 만나는 따라서 많이 인생의 향로가 바뀐다고.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도 제가 그림 그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나서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이렇게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아까 드렸냐면은 제가 예전에 제가 그 안수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단 그 시스템 내에서 과정을 밟아가면서 저에게 그 지정된 슈퍼바이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 그 목사 되려면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나는 목회 아니면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항상 그 뇌리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화가분도 그런 줄 알고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사실 그림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건 맞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난 20년 동안 그림 그려오면서 추구했던 것들 뭐 다는 얘기할 수가 없겠고 그럼 지금 현재 본인이 그림 작품 활동을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뭘 추구하면서 일상 소개라는 그런 문구를 김영세 선생님 쓰신 걸 제가 봤는데 그게 단면이 추구하는 그 단면이 그런 일상과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미술을 통해서 추구하는 게 뭔지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이런 심오한 그림을 심오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속에 일상이 어디 있을까? 저는 아까 이 그림 사람들이 보고 마티스도 생각해낸다 그러고 저는 마크 라스코도 이제 연상되는 그림들이 있고 하는데 본인 이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일상이 드러나는지 만약에 그게 본인이 지금 추구하는 그런 미술의 세계라면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림의 화제를 얻을 수 있는 정신적 영역을 따로 설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제 그림의 화제는 제가 늘 생각하던 것들, 제 가까이 있는 것들이 주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제 삶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어떤 작가들은 특정한 영역이 있어서 그것만을 꺼내서 회화시키면 되는 작업인데 그렇죠. 저는 영역을 정해놓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삶과 예술이 한 덩이가 되는 거죠. 내 삶에서 그림의 소스가 나오고 또 그림에서 제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힘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한테 있어서 그림은 제 삶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심오한. 아주 심오한. 심오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오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엄청 심오한 얘기 전혀 말씀을. 심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저랑 똑같은 생각들, 똑같은 느낌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 더 있을 뿐이에요. 이거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예술가들이 여기 앉아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짧게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나를 꾸미는 거 보셨죠. 우리 여기 멋쟁이 우리 권사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는 예술이라 생각하고 또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것도 예술이고 집안을 잘 정리하는 것도 예술이고 나를 잘 오르가나이즈 하는 것도 예술이고 저는 다 이것을 예술의 영역이라고 제가 그 예술의 영역을 그림과 넘나들면서 그러니까 그림은 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 네,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마치 미술이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뭐 우리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예술은 좀 틀리잖아요. 미술 하면은 특히 현대 미술 하면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가 뭡니까? 어렵다, 난해하다라는 건데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선생님 그림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걸까? 현대 미술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림의 세계들이 왜 우리 다 미술 시간 뭐 초중고등학교 때 뭐 미술 시간 뭐 그림도 그려보고 뭐 물감도 해보고 뭐 일부는 뭐 유화 그림도 해본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근데 현대 미술만은 아니죠 사실 뭐 현대 예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들은 지금 관객을 잃었고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관객을 잃었고 독자를 잃었다 그러면 말이 표현이 안 되죠. 하여튼 현대 예술을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선생님도 뭐 전시회 하셨지만, 일반 사람들 사실 잘 안 오잖아요. 그죠? 제 그림은 그래도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미술을 하시는 우리 이태영 목사님만 동의하시고. 쉽지는 않네요. 그럼 이제 선생님의 그림이 아니라 이제 좀 일반적으로 현대 미술이 왜 어렵게 됐는지 그걸 조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 예전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있죠. 그거를 이제 기억해 두세요. 고전화를 볼 때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좋죠. 그리고 또 고전 음악을 들을 때도 마음이 그렇죠. 편안하고 좋죠. 맞습니다. 그거는 고전회화에서는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작품 속에서 작가가 이야기하려는 어떤 메시지, 작가의 메시지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고전회화의 특징이고, 현대미술은 그거 딱 맞습니다. 이 한길 사람 속을 모릅니다. 현대회화는 회화가 아닙니다. 관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미술 비평가들의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어떤 미술 비평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미술은 형상의 빈곤이고 관념의 과잉이다. 옆에 있는 사람 마음도 모르겠는데 심한 미술가들의 철학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 작가들이 품는 철학적 원리, 언어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하러 갤러리에 들어가면 그냥 물건만 보일 뿐입니다. 미술품입니다. 사물. 그런데 이 현대 미술가들이 일반 대중하고 타협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타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술은 저한테도 현대 미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들하고 아마 똑같은 처지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 예. 네. 그런데 저희 이제 대학 동기들 중에 소위 컨템포러리 아트, 이제 자칭 컨템포러리 아트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지금을 하면서 전시를 뻣뻣하게 10회씩 넘어가는 작가들. 그런데 그 작가들 작품은 제가 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때부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그분들의 철학 세계를 이해 못하면 그분들의 그림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제가 어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냐면은 여러분 요즘은 뭐 그분 이미 돌아가셨고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 그분 뭐 요즘은 좀 그 예술 장르도 조금 지나간 면이 있지만 80년대 90년대 그분의 명성은 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가는 예술가 꼽으라면은 이제 백남준을 꼽았는데, 제가 이제 그분 이름을 처음 접한 게 주변에서 저한테 물어봐요. 백남준을 아느냐고. 그건 80년대 후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페이퍼를 쓰는데 백남준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뭐 미술 약간, 미학 약간 이제 관심이 있다고들 사람들이 알았었던 이유로 백남준에 대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전 참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뭐 백남준을 모른다 그랬더니 어떻게 모르느냐. 그래서 저도 좀 자존심이 상해서 그때 제가 뉴저지에 살 때 뉴욕에 무슨 백남준 작품을 보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제가 드리려고 현대미술 얘기하면서 인터넷에서 백남준 작품을 이미지를 몇 개 찾아왔는데 뭐 이미지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비슷한 그림을 제가 뉴욕 가서 보고 처음 들은 생각이, 이거 무슨 한국의 무슨 전파상 앞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좀 연구를 좀 해봤죠. 그래서 이것저것 좀 읽고 좀 개념을 좀 잡아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해를 갔는데 느낄 수가 없고 더 이상 이 작품을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해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남준을 이해한다. 그럼 이해를 했으면 더 관심이 가야 되는데 관심은 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 미술 예술의 한 단면 이지 않는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한 예가 더 있는데요. 예. 이게 좀 이제 너무 황당한 미술적 사건입니다. 칼 안드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미니멀 아티스트인데, 그래서 제가 그 사를 읽을 때도 황당했고, 제가 미술 전공했지만 나는 바보인가? 도대체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칼 안드레는 젊은 미니멀 아티스트인데, 작품이 뭐냐면은 공사장에서 벽돌을 주웁니다. 그리고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사옵니다. 그래갖고 전시장 중간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쌓아 놓거나 또 길게 쫄쫄쫄 늘어놓아서 그거를 기차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영국의 브리티시 박물관에서 수십억을 주고 그 작품을 사갔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들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같은 너무 같은 얘기 같은데, 이제 얘기가 너무 좀 어려워지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현대 예술의 상황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이런 생각 분명히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현대인들이 미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좀 더 풍요로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좀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 전제하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미술을 좀 더 가깝게 여길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선생님 작품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기회가 생기면 꼭 참석하세요.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즉 말은 관심입니다. 관심.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이 있는데요.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적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많이 알면 사랑하는 영역도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알려면은 관심이 무엇보다도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모아지면은 개인의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은 사랑의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리가 생기면은 모두 참석하시고 이런 자리 다시 한번 만들어야겠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럼 이거 제가 좀 더 너무 좀 난감한 질문을 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관심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시면 저희 집으로 놀러 오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제 그림을 옆에 두고 차를 한잔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빨리 잡으셔야겠다. 저희가 김영희 선생님 그림 한 두 편을 보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좀 질문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아마 그런 그림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게 어떠한 화가에, 이전 시대 화가에 영향을 받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보면서 그림을 예, 어느 그림을 제가 가지고 여기를 갖다 들고 이렇게 잡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일단 이 그림 저쪽에 있는 거. 예. 아니, 엽서를 저기 들어오실 때 받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엽서를 김영희 선생님 이 그림. 네. 예. 지금은 이제 제가 어느 분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느 작가를 좋아하는지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이 얼마나 쉽게 나오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선생님 이거는 미리 좀 없어요. 입을 맞춰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사실은 이 작품이 지금 오늘 올 작품이 아니라 유사한 작품, 이 작품입니다. 오늘 올 작품이 지나갔군요. 네, 여기 잠깐 고정을 시켜주시면 이 작품인데요. 지금 이거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죠?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얼마나 쉬운 곳에서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쭉 산책을 자주 합니다. 10분, 10분, 10분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 또 4번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마지막 산책이 저녁 후의 산책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여름 8시 전후로 좋아하는데요. 그날은 비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여름비가 내린 날이었는데 이제 비가 내리면은 대지가 비에 젖어서 향이 아주 그윽합니다. 대지의 향이. 그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가자마자 8시 반이 되니까 어두워졌는데 저기서 반짝, 여기서 반짝,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저는 파이어플라이를 처음 봤습니다. 파이어플라이가 반딧불이를 처음 봤습니다. 이 책에서만 봤지 이 반딧불이를 처음 봤는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곳곳에서 반짝반짝거리는데 많죠? 서울에 저녁 때. 저희 동네가 이 앞에 콩밭이 있는 시골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사는데 엄청나게 많은 반딧불이를 처음 봅니다. 걷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섰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별 수의 100배는 넘게 별이 하늘에는 별 가득 옆에는 반딧불이 불 가득. 순간 어떤 착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어디 파티에 초대됐나 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파티에 초대됐다는 생각. 그 느낌을 가지고 그리신 게 이건 그
여름의 대지의 향과 음. 반딧불에 축제된 치드는 느낌을 그 찰나의 느낌을 담은 게 이 작품. 그러면 조금 더 그림이 쉽게 보일 수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있겠죠. 음. 이렇게 또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작품이 이제 끝났고 예, 예. 이렇게 쉬운 정말 누구나 한 번쯤 다 누구나 한 번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려운데.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서 결혼해서 온 지가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얼마나 고향이 그리운지, 그리고 3년이 채 안 됐으니까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최근 작품인데요. 친한 지인분이 한국의 남쪽이 봄이 왔대요 하면서 동백꽃 5컷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동백꽃이 보면은 이 꽃이 가짜 같기도 하고 너무 농염해서 처음부터 피어날 때 농염해서 그 꽃색에 제 감정이 이입돼서 얼마나 그리움이 더하든지 그리고 그 꽃색이 얼마나 농염하든지 그 아름다움과 그림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한 작품. 네, 한 작품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형상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제가 강력하게 느끼는 그리움과 동백 끝에 선홍색을 표현합니다. 보시면은 끝에 드림색이 있어요.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동백꽃이 갖고 있는 그 농염한 풍부와 그리고 제 그리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림. 옆에 작은 그 사실도 그린색이 있나요? 그린색이 있는가?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추천화 같지만 듣고 보면은 읽어지는 그림들. 그 설명을 들어서 추상화 같은. 근데 그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이런 설명도 듣고 그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미술 이거 한번 그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그림을 뭐 많이 가서 봐라? 아니면 그림을 뭐 그려봐라? 어떤 게 좋은 미술에 입문하는 그 길이 될까요? 일단 그림을 직접 그리고 싶은 분들 이게 경우마다 그릴 사람은 그리고 볼 사람은 보고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따로따로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관심, 제가 처음 말해요 관심입니다. 근데 관심은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가야 가져지죠. 관심이 가는 것들은 친근한 것들, 아는 것들, 큰 미술관에서 하는 기획전입니다. 시카고는 이제 보기 많게도 MCA, 현대미술관도 좋은 작품이 많고 1년에 한 번씩 기획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미술관은 인상파 화가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 좋은 시카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기획전을 합니다. 그 기획전이 저희가 다 알 법한. 네. 얼마 전에는 피카소 시카고 이렇게 했죠? 피카소를 죄송합니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기획전을 가면서 점점 그림에 관심을 늘려가면 내게 되게 하고 그림을 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배움터를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또 어느 분한테 무엇을 배우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아무한테나 가서 배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배움에 있어서 어디에서나 선생님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생님을 선택할 것인가 한두 달 다녀보고 싫으면 바로 때려치셔야 돼요. 네.
미술은 그렇군요. 그래서 네, 뭐 네. 누가 시를 쓴다거나 뭐 글을 쓰면은 뭐 답은 그렇거든요. 선생님 찾아가라가 아니라 무조건 써라인데 미술은 아닙니다. 아니네요. 예, 다시 찾아야 됩니다. 처음 이 알았습니다. 맹모 삼천주교 음. 법칙을 이용해서 음. 다시 찾아서 선생님 찾아 산말리를 해야 됩니다. 그 미술가 중에 그 두 부류의 사람을 제가 아는데요. 그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똑같은 그런 실력이 있는 똑같이 그 그림을 아주 잘 그리고 인정받는 그 화가들이라고 해도 그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림을 설명을 잘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그냥 그렸지 뭐 라는 걸로 그 모든 걸 설명해 그 해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뭐 다른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본인의 그 작품의 세계에 대해서 잘 설명 그 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지금까지 본 걸로는 우리 김영희 선생님 그 후자에 속하는 것 같죠? 설명도 잘 하시고 어떤 것 주변에도 어떤 건 주변에도 그런 분들도 많아지죠. 네. 똑같은 그런 그 실력이 있어도 어떤 분은 뭐 본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뭐 안 하고 못 하고 그러신 분이 계시고 제가 생각할 때도 저는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가까이는 저희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작가는 자기가 하는 작품을 말로써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외부에서 보는 바램일 뿐입니다. 제가 이제 자라면서부터 미술을 했으니까 다 미술하는 친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용합니다. 만나면 미술 얘기 이만큼만 안 해요. 그냥 쓸데없이 콩나물 국밥이 어디 집이 맛있다는 둥, 우동이 어느 집이 맛있다는 둥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죠? 그럴 것 같지 않죠. 그렇죠. 파리의 어느 카페에 예술가들이 모이면 치열하게 문학인이 그림인이 그렇죠. 논할 것 같죠? 제가 아는 홍대 인구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예술이 아니라고도 말 못합니다. 그렇죠. 감각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은 설명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점 하나마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예술적 감각에 의해서 툭툭 튀어나오죠. 저 시장에서 제일 힘든 게 이 점은 왜 찍었어요? 이런 질문이 이 손은 왜 이 색깔에서 이게 가장 힘든 여러분 질문이에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망신 안 당하려면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그 아까 질문 드리다 만 것 같은데 그 여기 또 미술에 그 관심이 그 옆에 분보다 더 많이 계신 분들도 있고 할 것 같아가지고 어떤 그 미술가의 영향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지 그 좀 난해한 질문 같기도 한데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간단히 질문하자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요. 근데 여기 웨스턴 서양 미술가들은 아니고 저희 한국의 근대 미술가 수아 김한길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특히 이제 그분은 한국의 서정적 추상 미술을 완성했다고 평을 받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주신다면 예. 그분은 한국 추상 미술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파리, 마지막 뉴욕일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데 주제는 굉장히 향토성이 짙은 분들입니다. 한국의 서정성과 현대 미술을 결합한 것을 성공한 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특히 그분 후반 작품을 주목하는데요. 수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우주 세트. 그리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너무 제목 근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개 끄덕이는 건 제가 그런 그림을 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특히 그 후기 그림은 제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제가 찍는 수많은 점들이 아마 거기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고백을. 다른 한 사람, 두 사람.
말씀하셨네요.